강원도를 살아가는 청년을 만납니다. 하이파이렌즈 저는 이상윤. 저는 김정은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이때까지 만났던 분들과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기도 다르거든요. 뭔가 맞습니다. 캐주얼하면서 일단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부터 듣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힙합 음악하고 있고요. 네, 힙합 뮤지션 엘리펀디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네에서 힙합하고 있고. 네. 저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힙합하고 있는. 그러면 예술인 우리 엘리펀디 펀디. 네. 하루 일과가 보통은 어떻게 돼요? 하루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네. 래퍼면 네. 해가 지면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면 잠이 드는 이런 생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무대가 생각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일단 9to6를 굉장히 지향하고요. 굉장히 올바른 네. 직장인 공무원 마인드로. 래퍼?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주 5일 근무제를 지향하고요. 네. 진짜 약간 공무원 느낌, 직장인 네. 느낌인데요. 그리고 빨간 날은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통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는 빨간 날에 제가 대부분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을 쉽니다. 어.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작업 방식이 다 다른데 저는 밤샘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되게 뭔가 바른 생활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침에 꼭 일어나가지고 아침형 인간이고 빨리 퇴근해서 빨리 밥 먹고 소화 다 시키고 빨리 자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라는 생각도 아니, 좀 전혀 들고. 그건 아니고 아, 네.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전업으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뭔가 제어하고 네, 뭔가 네. 그런 게 필요하다 네. 생각을 했죠. 저는 잘 알잖아요. 그치.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일 맞아, 잘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나라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강제할 수 네. 있는 안전장치이자 최소한의 어떤 그냥 그런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뭐 근거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예. 동기부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긴 이제 누군가가 평생 네. 뭐 언제 일어나 뭐 평생의 매니저가 있을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맞아요. 예. 누가 뭘 절 케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좀 그럼 9to6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네. 작업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네. 어떻게 진짜 막 매일매일 뭐가 떠오르고 아니면은 뭐 뭔가를 원하면 뭐 뭔가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건가. 보통 굉장히 성실한 래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데이 원벌스. 원데이 원벌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데이 원벌스를 지키는 래퍼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건 음악 빼고 다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음악 빼고 다 잘해야 그러니까 되는구나. 음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그냥 그 그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누구보다도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논외로. 그러니까 전 장난처럼 얘기하거든요. 음악 빼고 다 잘해야 된다. 근데 하긴 요즘은 멀티플레이어가 살아남는 시대니까. 당연하죠. 오. 요즘은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술 분야가 다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 예술가 본인이 많은 것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주체적으로 좀 더 내가 잘하는 분야, 그러니까 난 래퍼니까 랩만 잘해야 돼. 이제는 래퍼가 어느 정도의 프로듀싱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곡을 만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방향성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색깔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어야 좀 더 유니크한 그리고 요즘같이 많이 매체에서 너무나도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음악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멋져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질문도 또 하고 싶어요. 네. 먹고 사는 일. 그렇죠. 제일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면 네. 래퍼로서 네. 제 주변에도 또 래퍼가 있거든요. 네.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네. 걱정을 항상 달고 살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뭐 저도 당연히 먹고 사는 걱정 엄청 해줘. 그것 때문에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좁혀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좀 그 다음 했던 스텝이 뭐였냐면 최소한 내가 일을 하더라도
조금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음악하는 이 본질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로서 너무 수입과 직결되어 있는데 너무 일로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좋아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음악과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좀 해보자 해서 한 개, 두 개씩 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이 시간과 경험이 이렇게 내재가 되고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게 되고 의뢰도 들어오는 편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래퍼 말고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뭐 저를 또 요즘 제일 많이 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지역 MBC에서 TV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토크쇼를. 네네네. 어쩐지 말씀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네. 이제 M본부에서 이제 토크쇼를 진행을 또 네, 하시기도 네, 하고 네. 다른 일들도 또 하시나요?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한 3년 전에 막칼럼을 하나 썼는데 칼럼? 네, 막칼럼. 맛집이나 음. 식당에 대한 칼럼을 좀 썼는데 그게 좀 연이 돼가지고 꾸준히 칼럼을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어떤 책을 한 권을 내는데 거기에 이제 한 100군데 식당을 선정해서 하는 거였는데 제가 한 24개의 원고를 쓰고 24개요? 제주가 굉장히 다양한 분이시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네, 그쵸. 발생을 하면서 네. 어떻게 그 부캐 활동마저도 좀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요즘은 뭐 하고 살아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0. 거의 7개월 정도가 일이 0이었어요. 뭐 행사나 공연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나, 부캐도 네. 활동을 거의 못할 그러니까 테고. 그나마 이제 저를 그래도 밥이라도 먹게 해줄 수 있었던 건 이제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데 제가 만약에 진짜 전업으로 음악만 계속 하고 있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음악하는 이제 동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고 형들도 많은데 하물며 이제 레슨생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네. 이게 그냥 하나의 타격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전방위적으로 다 타격을 줬기 때문에 야 너는 괜찮잖아. 우리가 요즘 다 자영업자분들 엄청 걱정하고 힘드시죠. 고생하시고 맞아요. 진짜 맞고 제 주변에도 자영업자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 분들 이외에 그 직군에 있는 계신 분들도 진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진짜 문화예술계는 더할 나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몇 월부터 타격이 확 왔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그냥 코로나 뉴스가 등장하자마자 전화들을 좀 받으셨나요? 어땠어요?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는요 이제 한 4월부터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씩 계획이 맞아요. 이제 잡혀지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관중심의 형태에서 문화예술계가 계속 끌어지다 보니까 기관이 이제 좀 더 계획을 하고 이런 쉬는 2월, 3월까지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코로나가 그렇죠. 3,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멈추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2차 유행이 그게 맞아요. 진짜 컸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2차 1차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괜찮아지는구나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차례 2차 유행이 또 다쳤으니까. 네.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다 진짜 0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전화 오는 게 전부 다 취소 전화. 근데 뭐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죄송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누구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럼 그런 생각도 그 들어요. 힘든 시기에 이제 정말 뭐 현타도 오고 뭐 이랬다 네. 하셨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회복하셨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문화도시 강릉 홍보곡을 만들어서 그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강릉에 또 강릉 야행이 되게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전 봤죠. 네, 그 강릉 야행 주제가를 힙합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영상으로 이제 나온 거 이제 음악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곡이 되게 멋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힙합 비트가 아니었어요. 네, 원곡이 이제 영산홍가라고 있는데 그 원곡을 샘플링 했어요. 그러니까 샘플링이 힙합의 기본 작법이니까 이거를
이식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 느끼지 않게 좀 이식을 해보자 해서 그 영산홍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무난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음악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맛칼럼 정말 이 힙합 아티스트에서 그걸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만큼이나 정말 많은 주변에 있는 그 능력자들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강릉에 있는 청년들이랑 많이 협업들을 또 하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예술가들끼리 네트워크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예술가들이야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개인적인 작업,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갖는데 저는 조금 더 방식이 달라서 저는 밖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타 영역,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사람과 영역의 능력자, 장르의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예술의 폭이 좀 더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예술의 폭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힙합 음악을 하겠죠. 근데 달라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예술을 대하는 시점들도 시선이나 어떤 태도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라면도 한 가지만 평생 먹다가 그쵸. 네. 다른 라면 나온 거 먹으면 신세계고 막 그러죠.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또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게 맞아요. 되고 이 라면도 찾아보게 되고 또 다 섞어가지고 먹어보게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의 소중함도 알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강릉에서 이제 여러 청년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랑 이제 콜라보도 하시고 협업을 하시는데 유독 제가 느끼기에 원디 씨는 이 로컬 래퍼라는 어떤 특징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강릉에서 정말 뭐 태어나고 쭉 자라신 거예요? 네,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이제 초중고 대학만 이제 유학 갔다 왔어요. 춘천에. 멀리 갔다 오셨네요. 멀리 멀리 음악하러 다녀오셨구나. 영동지방에서 대관령은 넘게 갔는데. 거의 영석하셨구나. 굉장히 멀리 다녀오셨. 네. 지금 코가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계통 그리고 문화, 사회, 정치, 예술 모든 분야가 다 수도권 서울 중심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구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강릉이 한국의 마이애미고 그리고 동부 힙합, 이스트 힙합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지역성이 많이 없어요. 되게 일일 생활권이어가지고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나 정통성, 개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저는 조금 더 로컬리티를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또 하나의 나한테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진짜 긍정적인 작업 방식을 또 선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바쁘지 않아졌다, 뭐 일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무언가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원주에 청년 상인들이 준비해준 홀 상품이 홀. 준비가 되어 Gift 있습니다. for you. 네, 저희가 선물 준비했어요. 오, 네. 대박. 근데 저희가 네. 항상 선물을 그냥 드리지 않거든요. 이건 두 분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자꾸 저도 안 가르쳐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명을 우리가 보통 다 M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죠? 래퍼도 M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래퍼를 MC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MC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나 있는데 세 가지나 있어요? 네, MC의 그 약자의 뜻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M하고 하겠습니다. C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세 가지의 정답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아시는 표정인데 셋 다 아세요? 네, 알죠. 네, 알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좌를 할 때도 좀 얘기를 이제 간간히 강좌를 할 때가 있는데 하는 부분이어갖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네. 보통 MC라고 하면 이제 여기 두 분을 지칭할 때 이제 마스터 오브 세러머니 이제 사회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있어 보인다. 갑자기 힙합에서 MC는 이제 마이크로폰 체커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네, 마이크를 준 자죠. 네, 마이크를 준 자인데, 네. 근데 이것을 좀 더 철학적인 의미를 담았을 때는 move the crowd라 그래서 군중을 움직이다라는 뜻을 예전에 래퍼께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또 MC를 지칭하는 그런 약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답입니다. 완벽하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원주의 청년 상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멋진 우리 엘리펀트가 즐거운 시간 가져봤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파의 낸주 저는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이상윤이었습니다. 저는 네. 엘리펀드였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성공보다는 그냥 실패가 익숙한 삶이었다 해도 저는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실패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성공을 했다 한들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 누가 규정하겠습니까? 네, 우리 자식이 자신을 좀 믿고 좀 하다 보면 네, 그것이 실패의 성공 이러한 두 가지 단어로 그냥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과가 우리를 또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 잘 하시고 그리고 힘내시고 그리고 코로나 지금 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다면 또 우리가 웃으면서 마스크 벗고 즐거운 또 앞으로의 미래를 또 얘기할 날이 머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사자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들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